과연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과 그 생각, 노하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라는 건 그냥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은 지금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식 플러스 뭐 하나가 필요해.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냥 지식 더미를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찰력이라는 양념, 접착제를 갖고 그걸 붙이고 엮을 수 있어야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통찰력인데 통찰력은 영어로 인사이트예요. 사이트는 C의 명사형이잖아요. 속을 본다는 거고. 그러면 통찰력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나, 무엇을 좋아하나를 정해야 돼요. 뭐 커피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여행도 뭐 오지 탐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전문가가 된다는 건 관심 영역을 먼저 정하고 데이터와 통계를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통계 속에 우리가 캐내야 될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에버노트에서 정리했던 그런 노트들을 끊임없이 쌓아 나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래 그럼 바로 사진 찍고 옆에다가 몇 자 메모하고 거기다가 태그 달아놓고 하면서 노트를 수없이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한 것은 내 글을 써야 돼요. 내 글이 쓰지 않으면 통찰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저기 뺏기는 것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 글을 한번 써보고 또 국내외 책이나 보고서나 강의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끊임없이 얻어야 돼요. 많이 얻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걸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나 뭐 세계보건기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언론사나 이런 데는 다 거기서 나오는 연례 보고서가 수도 없이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가 캐내면 캐낼수록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보석들이 쌓여 있어요. 그 보석들을 캐내서 내가 쌓아놓은 앞에 데이터하고 한번 접맥시켜 보는 거예요. 아까 수많은 노트들이나 데이터들 거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 그런 쪼가리들을, 지식 쪼가리를 블로그에 발표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요새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발표를 할 수도 있죠. 거긴 뭐 너무 소란스러운 공간이고 깊은 글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곳에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긴 글도 쓰게 되고 출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책을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즐기는 일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전문 영역이 제법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살아온 궤적이 복잡하다 보니까 되게 전문 영역도 많고 끊임없이 그걸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제가 블로그에도 발표하지만 또 제가 국회나 이런 토론에 가서 끊임없이 발표를 해요. 제가 주제 발표자로서 발표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터리를 하고 또 그 발표장에 가면 외국 사람이 같이 와서 발표를 하면 거기서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 전문성이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저 과정 어디선가 바로 내던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분명히 관심이 있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를 적용을 안 하면 전문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용감하게도 91년 30대 초반에 이런 책을 냈어요. 그때는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그때는 교통부 장관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통 문제가 심한 상태였어요.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이 됐어요. 저거는 한국일보에 저렇게
실렸는데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어댔길래 교통부 전체 직원한테 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어요, 장관이. 아니, 제가 그래서 굉장히 교통부 당시에 교통부 직원들이 저 미워했어요. 업무도 많은데 무슨 자식 이상한 뭐 책 같지도 않은 책 썼는데 그걸 무슨 독후감을 내라 하나? 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교통권의 사상이라면서 교통권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야, 이 사람들이 교통할 이게 권리야? 그래서 저기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교통부 장관 귀하라는, 즉 시민이 교통할 권리의 관점에서 이 채증에 시달리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노선 엉망인 여기에 시달리는 걸 일종의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마어마한 반향을 보인 거죠. 근데 사실은 1차원적 편집, 왜냐하면 일본에서 얻은 그 교통권이라는 개념을 그냥 한국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통 전문가로 저는 급부상을 하고, 그때 저 사실 겨우 대학 졸업 막 한 뒤였어요. 석사 과정도 받지 않은 그냥 일반인인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정말 한 단계 도약을 한 거는 이 보행권이라는, 제가 보행권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보행권이라는 말이 법원에서 검찰 조서에서 쓰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93년도에 한 대회를 하면서 제가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걷기 대회, 거기 뭐 장관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이 겪는 불편,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높은 턱 때문에. 그 현실 앞에 노출이 되면서 제가 이 걸을 권리, 보행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차원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아시아 개발은행 홈페이지에 떠 있는 사진인데, 이거 제가 작년에 찍어서 보낸 사진이에요.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쓴 영어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 소개할 겸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진 하나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직접 광화문 횡단보도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즉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차원 높은 차원까지 가는 거예요. 교통권까지 생각해, 뭐 프랑스나 일본에서. 근데 저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특히 한국 보행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표현한 보행권이라는 말로 한 단계 승화시킨 거는 더 개념을 한 차원 높이 편집을 한 거죠. 거기까지 나가면 정말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나오는 김정훈 교수의 그 지적 작업,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저 책을 보시고 끊임없이,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테드도 끊임없이 보고, 제가 도시교통과 관련된 아우릭이라는 저 국내 지식의 데이터베이스가 넘치는 그런 홈페이지에도 끊임없이 가고, 제가 계속해서 뭐 구글 번역 수도 없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정성스럽게 번역해서 인용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에 이런저런 PDF 파일들을 수시로 다운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조금 더 나은 개념은 없나, 우리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없나, 끊임없이 저의 지적 작업을 계속하면서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지금은 쌓아나가고 있죠. 그동안은 이제 제가 저걸 수공업으로 하고 그냥 책에다가 접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단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치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 이전에 1만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1000시간, 2000시간에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노트를 만들어야 괜찮은 에세이나 논문이나 책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양이 질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밑에 있듯이. 즉 양이 쌓이지 않으면 질적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노트 한 책 2억 권 읽고 노트 한 10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쓸만한 글이 나오겠어요. 이거 전문가가 썸네하는 글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숫자를 몇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특정 영역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한 1000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이미 저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그 영역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칙상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적 정보는 바로 1차원 편집은 그냥 이거 뭐 어떤 책 보고 그냥 한 거네. 2차원까지 가는데도 1000개의 노트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한 책에서, 한 리포트에서 만약에 서너 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그 영역에 200~300권의 책과 자료만 서핑하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헤엄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사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된다라고. 계단으로 말하자면 이 평지를 걸어가다가 한 차원 높아지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평지를 가져야 돼. 이게 양의 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질적 도약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든지 최선의 전문성을, 최대한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가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때 학부 졸업도 거의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교통에, 그것도 운수 노동운동을 하다가 교통과 관련해서 인연을 맺고 거기서 쌓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전문가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이면 제가 교통으로서 그랬듯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까 제가 전문가로 성장한다는 것은 통찰력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은 깊은 가운데만 존재한다. 즉 깊숙이 파고 들어야만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문성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 가운데 쌓고 그 속에서 보물과 또 여러 통찰력들을 해냄으로써 우리 사회도 발전시키고 여러분도 인생도 풍부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길 기대합니다.